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고 오셨죠?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밝혀야 된다,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가지고 지금 현재 말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사법부의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요, 이 사건은요, 원래 2014년도에 이게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이게 종결이 났던 겁니다. 2014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 가서 2020년도인가요? 이거를 고발을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최은순 씨를 고발을 했어요. 그게 아마 야당 측에 있는,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지가. 그때 고발을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붙였는데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법정 구속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것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무속인으로 있는 안소연이라는 그 무속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그 계통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그다음에 그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 많이 안다. 그래서 땅을 싸게 사주겠다. 땅을 싸게 사서 이익을 벌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최은순 씨가 돈을 50여억을 그 사기꾼한테 걸려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76세 노인입니다.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그러면 10사람이 도둑놈 하나를 못 지킨다고 이 장모도 완전히 당했죠. 여러분들 아마 부동산 하시면서 많이 아마 겪으실 거예요. 저도 전에 땅을 그 항만청이라든지 이렇게 땅을, 큰 땅 있잖아요. 몇십만 평 되는 거를 이렇게 사주면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지인들이 그런 거를 접해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오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 알아보고 합니다. 전 부동산에서 한 번도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는 사람들이 그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번 많이 산다고 그러는 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산다고 다니면서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고 맨날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하니 정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은행 잔고 증명서를 해와라, 잔고 증명서를 보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는 하지만 잔고 증명서도 사기치더라. 내가 전에 어떤 사람한테 보니까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돈을 갖다가 500억이 있다. 그래서 잔고 증명서를 띄어요. 은행에서 잔고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줘 잔고 증명서 가지고 왔는데 뒤로 다 은행을 알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잔고 증명이 띄었는데 이 자금이 지금 현재 언제 들어온 거며 이게 계속 있는 거냐, 자금이 지금 남아 있냐, 이렇게 보니까 은행에서 그 자금은 잔고 증명을 띄고 나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쩐주들이죠. 쩐주들이 돈을 은행에다 글로 넣었다가 거기서 넣었다가 잔고 증명 띄고는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는데 돈을 몇십억 아니 몇억 몇천만 원 이렇게 준답니다. 그래서 돈 쩐주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잔고 증명도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빼나가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은순 씨, 윤 대통령 장모께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자산공사에서 뭐 50% 60% 이렇게 사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에 누구든지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할 적에는 윤 대통령이 결혼 전입니다. 이게 장모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도 부인도 아닙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사업가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이제 몇십억씩 해가지고 돈이 벌써 50억 이상이 걸려들었어요. 딴 데 또 땅을 이렇게 해서 알아봐 줄 테니까 잔고 증명을 해달라 하니까 그 최은순 씨가 그 장모께서 그 잔고 증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는 걸 갖다가 잔고 증명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있고 사문서 위조가 있고 공문서 위조는 더 죄값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공문서 위조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은 공문서 위조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죄는 죄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이 공문서 위조 같이 중형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문서나 공문서나 이제 그 이후에 누구한테 사기를 쳤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말이 다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그 잔액 증명, 그 잔고 증명을 그걸 만들어서 나 이렇게 돈이 있다. 이게 뭐 딸도 또 저기 김건희 여사도 그때 뭐 돈이 사업을 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돈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기꾼이 그분이 은행에 가서 나 이거 있으니까 나 돈 좀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돈 좀 저기 대출 돈 좀 빼주라 이렇게 은행 사기치려고 하다가 은행에서 그걸 공문서를 위조를 보고 그걸 보고 제3자 남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들어 있는 거 가지고 무슨 보증이 되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은행도 피해를 본 게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안소연 씨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거 가지고 사기쳐서 돈을 이용했었으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돈 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그 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인이 없어요. 은행도 피해를 안 봤으니까 은행도 그냥 그만두고
또 그 안소윤 씨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 안 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까지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기다, 뭐 피해를 줬다, 뭐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통이 있을 당시에 검사들이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제 그걸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통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검찰총장에서 쫓아내려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을 내려고 그러려고 그거를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판부에다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아무한테도 피해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저기 한 사람이 없어요. 은행도 누구도 피해를 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문통정부 때 고발을 해서 이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문제가 자꾸 저 여론이 나오니까 누구든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자기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실장 금전적으로 피해 준 건 없죠. 그러나 사문서 위조한 것은 물론 잘못은 잘못이죠. 근데 그 사문서 위조가 돼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그 아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모님이 76세예요. 할머니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기꾼한테 돈을 50억이 넘게 실이 50억 이상을 거기서 물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냈어요. 사기꾼한테 돈 걸려들면 사기꾼이 돈 갖겠습니까? 없다리고 뭐 오리발 내미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그 건을 재판부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시켜서 구속시켜버렸어요. 대통령 장모를.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런 사건으로 구속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세가 있고 또 사위가 대통령이고 또 딸이 대통령 부인이면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뭐 꼭 그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하려면 그걸 법정 구속하고 또는 그 징역으로 형을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죄는 있으나 앞으로 법의 형평을 위해서 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그래도 집행유예로 해가지고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번에는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남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기꾼한테 돈이 걸려들었어. 그 돈을 못 받았어. 그리고 나이가 76세야. 대통령의 장모야. 근데 법정 구속을 했다. 저는 여기서 사법부가 판사가 정말 형평성 있게 한 거냐, 아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기 비교해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조국이 있죠.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이. 그 부인은 정경심은 지금 부인은 구속돼 있죠. 그 조민이가 의사 그 자격 땄다가 뭐 다 반납하고 학교도 반납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 요즘에 그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이가 상장이고 거기에 대한 그 조민이 딸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징역형 2년을 받았어요. 2년을. 근데 그 징역형 2년을 받은 사람을 도주 우려, 증거인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구속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 다시 재판을 또 2심을 가야 돼요. 뭐 3심까지 가려면 이 정도로 하다가는 10년이 갈지도 몰라요. 왜 조국이한테는 이렇게 재판이 느슨합니까? 왜 조국이한테는 왜 풀어줍니까? 2년이나 받았어요. 그랬는데 불구속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이 장모라는 분은 남한테 피해 준 건 하나도 없어. 조국인 피해 줬잖아요.
그 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점자에 있는 사람들이 낙방을 할 수 있잖아요. 낙방이 그걸 제대로 해서 조민이가 그렇게 학교를 안 들어가고 고대 그거 학교를 안 들어가고 그렇게 의사 저기가 그 거기 의학 전문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형은 2년을 받았어요. 2년이 그냥 그 맞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은 풀어줬어. 불구속이야. 근데 이분은 노인네 나이도 76세 된 사람이 어디로 도주합니까? 미국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리고 사위가 대통령이고 딸이 대통령 영부인인데 어딜 갑니까? 이런 분을 법정 구속을 했다. 저는 많은 주변에 있는 우리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놓은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판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이게 양심입니까? 이 법이라는 이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만인의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저울 추오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울 금저울 여러분 요만한 먼지만 몇 개 더 올라가도 이 저울이 움직입니다. 이 금저울. 이렇게 저울은 수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년형을 받았는데도 불구속으로 내보내고 1년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 거기에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여러분 도주 우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금표라고 하는 거, 이 은행의 잔고증명이라고 하는 건 실상은 하나의 참고상이죠. 그건 믿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돈 금세 빠져나가더라니까요. 돈 빼나갔어요. 잔고증명을 띄워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뭐 보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달이 있다든지 두 달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잔고증명 띄워주고 뭐 그 이후에 즉시 돈을 빼가도 자기 돈 찾아가는 거니까 은행에선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금 100억 있든지 1000억 있든지 잔고증명 띄워도 여러분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요즘 세상에서는요, 큰 사업 보면서는요, 쩐주한테 돈 빌려주고 빌린 거 거기에 있는 거에 돈을 얼마 주고 금세 돈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형식이 지금 우리나라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잔고 증명 뜬 거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 사문서 위조도 물론 범죄는 범죄죠. 그러나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사기를 치지는 않았잖아요. 사기 치게끔 도와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득실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이미 이 노인네는 돈이 수십억을 띄었어. 수십억을 맥혔어요. 그런데 이런 노인네를 갖다가 지금 현재 법정 구속을 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여긴 정치적인 가미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돼서 나라를 위해서 참는 난 보기 드물게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흔드는 집단이 야당이죠. 물론 야당이 여당을 흔드는 것이 우리나라 어제 오늘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는 그런 그 흔들기가 돼야 되고 그런 비난이 되고 비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거기에 휘말려서 좌파 판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형평이 있는 판결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은 망해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해진 겁니다. 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외교도 잘하고 수출도 잘하고 내치도 잘한다고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찍을 때는 정치력도 없는데 찍은 거는 법은 제대로 지킬 거 아니냐, 법은. 이랬던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제는 철퇴를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사실이 있거나 범죄 의혹이 있거나 가짜 뉴스를 했거나 뭐 해서 국가를 흔들고 국기를 물러나게 흔들면 철퇴로 쳐야 됩니다. 철퇴로. 징역, 무기징역을 때리고 사형을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아주 그냥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건 법의 처벌에 위반돼. 그건 옛날 시대의 얘기지 요즘은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법이 강하게 서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주 입술을 깨물고 그리고 여기 이 나라의 법을 제대로 쓰는데 여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형평이 있는 재판인가를 재판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76세 노인네 남한테 피해를 준 게 한 개도 없어. 자기만 오히려 수십억을 피해봤어. 근데 사문서 위조 그것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말이 그게 우리의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 1년 그 사무소 위조가 죄가 있다. 그러면 징역 1년이고 집행유예도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거기에 법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좌파 판사들이 그 좌파들과 연계돼가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듭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4대강 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흔들고 철거해야 된다, 때려부셔야 된다 막 그렇게 난리치고 이번 비가 와서 4대강은 멀쩡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소고기 그 광우병 사건 때문에 그냥 광화문에서 그 집회하고 촛불 시위 하고 그래가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콱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윤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거에 완전히 의지가 상실되고 말이죠. 근데 그게 가짜 뉴스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소고기 먹어서 광우병을 해서 죽었다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소고기 안 먹습니까? 그때 촛불 시위회 때 나갔어 반대했던 사람들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이 아닙니까? 그쪽에 그 선동질 했던 그 연예인들 뭐 40명인가 거기 가담됐다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 양심이 있으면 반성문에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저 거짓 선동 그저 괴담으로 막 흔들어 가지고 나를 겉들어 놓는데 거기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만. 그게 거기에 걸려 들어 가지고 그저 정부가 그저 그냥 몰락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권도 아닙니다. 철퇴를 가야 됩니다. 철퇴. 여러분은 철퇴 있지 철퇴. 옛날엔 철퇴했잖아요. 철퇴. 철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확실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많잖아요. 판사는 어디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자기네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놀려면 옷 벗고 정치인이 되라고요. 국회를 나가든지 뭐 정치하든지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법복을 입고 있지 말고 그 국민의힘에 있는 그 어떤 의원은 그랬더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만요. 그래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법복을 입혀서 자기가 이 사회의 모든 걸 가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하는 뜻으로 그 법복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로 그 하려면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하라니까요. 변호사. 예? 아, 권순일 판사 같이 저기 저 대법관 같이, 예? 뭐 대장동 50클럽에 걸려들고 이렇게 뭐 했잖아요. 뭐 50억씩 주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하라고요. 나는 이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고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야당이 선동질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도를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거 있으면 못한 거고, 야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서고 우리 후손들이 발전된 이 나라에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눠줘야 하면서 세계에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욱 힘내고 더욱 분주하게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말고 이 나라 발전과 이 나라 안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걸 임기 내에 다 소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유하고자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